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원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죄송합니다. 국가직 직렬공통 면접 온오프라인 1대1 코칭입니다. 1대1 코칭만 운영하고 있고 OT 영상입니다. OT 영상이고 제가 윌땡하고 이전에 이제 고시학원과 면접반 총괄을 할 때 이제 그때는 밀착 코칭반에서 소수 정액 그룹 코칭반 하고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고시학원과의 전속 계약하지 않고 제 원래 컨설팅사를 이제 사에서 이 코칭을 진행하면서 1대1 코칭만 진행하고 있고, 저희 컨설팅사는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설계하는 곳으로서 이제 뭐 고시학원과나 교육기업에 자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강사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기업체에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채용 프로세스 자체도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직 면접반 OT를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막 오프라인에서 모아서 할 수가 없는 게, 저한테 이제 코칭 받으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받아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 전화로 코칭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코로나 전에는 이제 부산으로 찾아오셔서 컨설팅사 부산에 있으니까 이제 방을 잡고 코칭을 받으시고, 예전에 이제 윌땡에 제가 노량진 말고 부산 대구 쪽에 총괄할 때도 이제 서울에서 오히려 내려와서 이제 방을 잡고 코칭반을 하셨죠. 그래서 뭐 합격률은 압도적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방직 전원 취합, 지방직은 전업 취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 부산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배수가 막 2배수, 3배수 이렇게 뽑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이 되게 짧게 진행했죠, 예전에는. 그래서 면접에서 뒤집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한데, 2018년도 부산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원 취합을 하셨는데, 그때 50%가 1배수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다 뒤집고 바뀌었죠. 자기들도 좀 얼떨떨해 했고, 그 다음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차 면접까지 봤어요. 그냥 면접이 한 번밖에 없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이제 2차 면접까지 보고 뒤집고 합격을 하시고, 국가직은 2017년도에 윌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90% 이상 합격을 했고, 그때 한 명인가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전원 취합을 하셨어요. 전원 취합을 하셨고, 그때도 30에서 40%가 이제 면접 만점이죠. 우수 등급을 받아서 필기 성적 상관없이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1배수 바뀌었거든요. 그때 뒤집고 합격하신 분이 이제 검찰직에 합격하셨던 분이 경찰에서 필기 면접에서 5번인가 떨어지고 이제 검찰직으로 직렬을 바꿨는데, 이분이 이제 필기를 컷으로 합격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배수 바뀌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야지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 면접에서도 면접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이분이 이제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다가 그때 저희 윌땡에 부산 쪽으로 와서 코칭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 이제 검찰직은 노량진에 특정 학원에 많이 가잖아요. 가려고 하다가 이제 둘 다 OT를 들어보시고는 저희 쪽에 와서 이제 뒤집고 합격하셨죠. 그래서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기록이에요, 기록. 몇 년이지? 2015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7년 연속 전원 취합하셨고, 물론 이제 소수 그룹으로 들어왔었죠. 박리다매로 많이 하고는 하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고시학원과 총괄할 때도 검찰직은 한 명도 안 떨어졌고, 고용노동부도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한 명도 안 떨어졌고, 기록들이 많아요. 기록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많아서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기록해 놓은 걸. 그래서 세무직도 한 번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세무직도 한 명도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세무직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코칭 받다 보면, 그리고 7급은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이때까지. 제가 고시학원과 쪽에 와서 7급 면접 준비생분들 처음 학원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제 컨설팅사에서 1대1로 가르치고 나서도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제일 최근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서울시 7급 합격하신 분이 본인이 이제 그 지방직 9급에서 떨어지셨는데 비전문적인 곳에서 코치를 받고 떨어지셨다 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경기도 사시는 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1:1 코칭 받으셔서 서울시 7급에 합격하셨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면서 이제 9급이 떨어졌던 게 너무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인간 만사 세용지마예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OT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모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했고, 국가직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엄청 많아요.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찾아서 보십시오. 국가직 면접 형태는 진행 형태가 조금씩 지금 바뀌어 왔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ACS 표준화 작업 기준점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직렬과 다르게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라는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이 NCS 표준, 이건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대학에 이제 이 심층 면접 프로세스 개발 관련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이제 교육부 교육 관련된 교수님들, 산업심리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 교수님들, 뭐 이렇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실제 필드에서 뛰는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까지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초장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심층 면접이라는 시험이 정성평가 시험이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인데 각 기관별로 직렬별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니까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표준화 작업을 한 게 이제 NCS 표준화 작업이고, 국가직 면접도 이걸 기반으로 운영돼요. 이걸 기반으로. 그래서 NCS 기준점상 면접의 종류는 딱 4가지만 분류를 해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5분 스피치는 없는 용어예요. 발표 면접이 PT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이제 스피치 학원에서 이제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에서 면접을 막 담당하고 홍보하면서 봐라, 이게 우리 5분 스피치다. 그러니까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피치라는 것과 발표 면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4종류를 안 벗어나요. 그럼 이제 대통령 경호실 7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합숙 면접을 했는데, 그건 합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거를 검증하는 형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합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안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벗어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절차가 이제 계속 변화였어요. 인사혁신처가 전담 부서로 생기면서 국가직 면접을 주도하면서 계속 변화해 온 게 있는데, 뭐 예전에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이거죠. 제일 최근에 이제 된 거는 경험하고 상황 질문지를 먼저 주고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작성, 그 다음에 발표 면접도 질문지를 먼저 주고 답안을 먼저 작성해요. 이걸 서면으로. 맞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거 먼저 대면 면접을 보고 대면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1, 2번 상황하고 경험 면접 답안을 작성한 걸 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발표 면접만 미리 자료를 주고 답안 작성하게 한 다음에 먼저 앉아서 발표를 시킨 다음에 경험 질문과 상황 질문은 면접관들이 거의 한 40분 동안 질문하게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면접관 집체 교육 없이 투입됐거든요.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이걸 어떻게 40분 동안이나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당황해가지고 애국가에 뭐 몇 절에 몇은 뭐냐, 뭐 이게 이제 돌발 질문이라는 건데, 돌발 질문 자체는 있어요. 돌발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상대의 심리를 흔들어서, 수험생의 심리를 흔들어서 그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자 하는 게 돌발 질문의 형태인 건데, 이제 그것만 주구장창한 거예요. 40분 동안 시간 때우려고.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이제 총괄했던 그쪽에서 그 면접관들 이제 경고 조치를 했어요. 그렇게 면접 운영하면 안 된다고. 근데 면접관들이 교육을 안 받고 들어가는데 40분 동안은 경험 질문을 상황 질문을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5분 발표 면접처럼
상황 경험 질문을 먼저 질문지를 주고 답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에 그 답안을 작성한 걸 보고 질의응답을 한 20분 정도 해라. 이렇게 이제 방침이 바뀐 거죠. 그럼 면접관들은 수월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일단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5분 발표 면접만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솔직히 그냥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그 5분 발표 그 답안지 작성하는 거를 이제 팁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경험 질문하고 상황 질문까지 답안을 작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질의응답이 전체 대면 면접이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때는 이거는 답안 작성이 중요해져요. 답안 작성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의 답변의 형태는 구술로 하는 논술 시험이었거든요. 구술로 하는 논술 시험. 그러니까 말로 하는 논술 시험이니까 논술문하고 설명문의 차이점은 설명문은 사실관계를 그냥 길게 나열하는 거. 이제 TV 냉장고 설명서처럼. 근데 논술문이라는 건 갈등 요소가 있고 내가 그 갈등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라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장과 근거를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면 답변할 때 서면식 논술하고 구술식 논술이 혼합된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면접 운영하기엔 너무 편해졌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훨씬 까다로워졌고 그 다음에 NCS 기준상 심층 면접의 난이도는 어떤 질문이냐에 통해서 난이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 답변을 했을 때, 원 답변이란 건 첫 질문에 대한 첫 답변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서면에다 적는 거예요. 맞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질문을 몇 단계로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난이도가 나누어지게 돼 있고 NCS 기준점상 다 5단계로까지 하게 돼 있어요. 후속 질문에 대한 답의 후속 질문에 대한 답의 후속 질문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는 5급의 집중 면접 검증 형태. 근데 예전에 저희 국가직 합격생 중에 한 분이 그분이 2017년도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우정직 공무원이었어요. 우정직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우정직 업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치고 나왔는데 그 뒤로 필기를 3번인가 2번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공무원 멀쩡히 잘 다니다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합격해서 제가 그때가 2017년이 아닌가? 2016년도였나? 제가 그때 이제 그 특목 대입 분야에 특목고생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특목 대입 분야 되게 큰 규모의 교육기업이 있었어요. 이제 수강생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전국에 제일 많이 특목고를 보내는 곳이었죠. 그쪽에 이제 팀장으로 초빙 받아서 이제 강사분들 가르치고 그럴 시기였어요. 그때 그 시기였는데 제가 잠깐 노량진에 갔다가 이제 안 맞아서 내려오고 이제 그쪽에 이제 잠깐 있을 때였는데 제 개인 연구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코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배수 바뀌었던 거죠. 자기는 미치고 활짝 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공무원 하다가 직렬 갈아타려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필기시험 계속 붙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더니 이제 진짜 이번에 마지막이다 생각했는데 필기 점수가 이제 개판으로 나온 거예요. 1배수 바뀌었던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컷으로 합격했어요. 그럼 이제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가 뒤집어야 되는데 이제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 연구실에서 코칭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그때 면접이 예외적으로 후속 질문이 3단계까지 들어왔어요. 시겁했죠, 이분이. 근데 제가 정말 잘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후속 질문이 단계가 그러니까 후속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 후속 질문에도 후속 질문에 대한 단계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퀄리티 있게 답변하면 점수 받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5분 발표 주제는 그리고 경험 질문이 뭐냐 상황 질문이 뭐냐 이 발표 면접이 뭐냐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놨고 제가 이거를 다 얘기를 유튜브에 다 오픈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저를 잘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교육기업이나 학원가에 자문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 관련자들이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무분별하게 다 빼가요. 마치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내용은 NCS 기본 그 컨설팅 과정을 다 이수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전문가 과정까지.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주면 다 빼가고 이래서 제가 유튜브에는 오픈 안 하고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 공기업도 이제 NCS 기준이니까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개별 문의를 주신 분들한테 링크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그 공고문 모음에 보시면
아마 이거 구성원리 설명한 게 있을 테니까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고. 자, 5분 발표 주제는 변화했어요. 처음에 발표 면접이 도입되고 나서 처음에는 국가 간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그 5급의 발표 면접, 5급은 이거 전부 다 합니다. 7급도 그렇고. 5급의 발표 면접 주제처럼 이제 어떤 정책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 시험 때는 뭐였냐면 그 김영란법 제정 당시가 돼가지고 부정부패 지수가 높은데 어떻게 하면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 정책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정치과 관련된 거. 근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 5급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주고 작성 시간도 많이 주고 자료도 아주 많이 줘서 매우 디테일하게 정책을 비평하거나 보완할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상급식과 관련된 어떤 주제가 나왔다면 프랑스의 이제 무상급식 사례를 소개하고 각 나라별 무상급식 사례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하면서 정책을 변형 운영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5급 그 발표 면접 주제로 나왔었다면 9급은 시간이 워낙 짧잖아요. 작성 시간 5분인 것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를 봤을 때 광범위한 주제를 물어보니까 너무 적기가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어떻게 했냐면 본인들이 자료집을 만든 거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공직 가치, 그 다음에 적극 행정 사례, 뭐 이런 사례집을 만들면서 본인들의 자료 안에서 5분 발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본인 자료집 안에서.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왔다가 문제는 경험 질문하고 상황 질문 안에서 이제 이 질문지를 먼저 주고 답안을 작성하게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집 안에서 출제를 합니다. 이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상당수가. 거기 안에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직 코칭할 때는 저희 프로그램은 직렬 공통으로 운영합니다. 직렬 공통으로 운영되고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는 요거를 이제 받아서 보내드려요. 이걸 보내드리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진행 절차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 유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획일화된 답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우리 합격생은 좀 예외적이죠. 우리 합격생들은 뒤집고 합격하는 경우가 거의 50에서 심할 경우에는 한 70%까지 나왔댔잖아요. 기수별로. 이제 우리 합격생들은 예외고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는 뒤집혀요. 근데 뒤집히는 게 미흡을 받아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거는 면접관 2명이 합의하에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미흡을 줘요. 근데 합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합의할 때도 기준점이 있어요. 인사혁신처에서 들어온 분들은 이제 그 해당 직렬에서 들어온 분들하고 입장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세무직렬 전에 면접할 때 세무직은 막 세법에서 면접 질문 나온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국세청에서 나온 그 면접관이 세법 과목이 선택 과목이었을 때 세법 지식을 계속 물어본 거예요. 면접 질문할 때. 이거 아까 있죠. 40%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합격생은 하나도 답을 못 했어요. 제가 외우고 가지 말했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심층 면접이란 건 필기를 검증하고 나서 후속 항목들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필기 과목에서 이미 선택 과목이든 아니든 선택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걸 이제 거친 사람들이라서 직무 지식에 대해서 점수를 배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외워도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때 고시학원과 난리도 아니었죠. 막 세법 강의하고 면접 준비 기간에 세법 강의해가지고 세법 비전공자가 봐가지고 얼만큼 숙지해서 말로 할 거예요. 전공자들도 말로 물어보고 말로 답하기가 힘든데 검찰직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검찰직 한 명도 안 떨어졌댔잖아요. 뭐 실제 검찰 직무에서 직무 집행 시에서 형사소송법 같은 직무 절차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면접관이. 근데 그거 하나도 다 모른다고 모르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만 해도 된댔거든요. 20분 동안 탈탈탈 털린 거예요. 그럼 이분이 미흡으로 떨어졌냐? 아니요. 오히려 뒤집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들어오신 분은 심층면접 구성원리상 직무 지식 자체를 모른다고 해서 감점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흡은 어떻게 나와요? 미흡은 둘이 합의하에 저 사람 들어왔다가는 공무원 들어왔다가는 사고 치겠다. 그 다음에 도저히 인지 능력, 그러니까 논리력 분석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공문도 못 보고 실제로 업무도 못 하겠다 싶은 사람들. 아예 그리고 면접에 검증이 안 되는 분들.
붕어빵 답변, 스피치 학원에서 전부 다 해결해야 된 답변을 받아와가지고는 비슷비슷한 답변을 얘기할 때. 그럼 검증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안 가니까. 그때는 면접 간의 선입견이 작동하거든요.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유의사항은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하되, 자, 보세요. 지금 질문지에서 경험 질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와 담당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 기술하고, 응시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교과목 수강, 각종 활동 등 직무 수행 및 전문성 함량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 노력의 과정의 경험을 얘기해라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뜻 듣기에는 그러면 검찰직이면 검찰직과 관련된 필기 과목을 물어본다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빨간 줄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험 면접은 전직렬 동일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직렬 공통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직이든 세무직이든 똑같아요. 이거는 경험 질문을 왜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이거 영상에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입사 이후에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싶다면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 놓였을 때 비슷한 해결 양식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 질문에서 면접관이 채점하고자 하는 건 행동 패턴이에요. 이 사람이 특정 과거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행동 패턴을 보면 이제 이후 합격하고 나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떤 비슷한 갈등 유형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 패턴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들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해당 그 과목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냥 결론 내리면 엄청 어려워졌어요, 이게. 까다롭고 어려워요.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획일화된 답변, 뭐 검찰직 면접 특성화 해가지고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있는데 가지 마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신의 가치 기준점상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당신은 어떠한 직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질문인데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가르치면 획일화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애초에 면접반 운영이 안 돼. 제가 고시학원가에서 면접반을 총괄하면서 제일 한계점을 느낀 게 그 부분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게 쪼개서 밀코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1대1로만 진행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획일화된 답변, 비전문적인 곳에서 구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 카더라 통신으로 자기들끼리 스터디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성 원리는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저희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에 문의 주시면 관련 공고문을 모아서 보내드리거든요. 거기 안에도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네이버 카페 DSA 컨설팅에 보시면 예전에 우리 합격생들이 올려주신 그 수강 후기나 합격 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직이 워낙 이게 의리가 있다 보니까 경찰직이 합격 후기나 그 수강 후기를 많이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 묻혀 있을 텐데 한번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합격 수기나 수강 후기 적어주시면 뭐 선물 보내드리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합격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직접 홍보 마케팅을 하겠다고 이제 길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 상세 설명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출될까봐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1대1 온오프라인 코칭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프로그램은 5단계로 진행이 되고, 1, 2단계 때 인생관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이제 도출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훈련. 그 다음에 3, 4단계 때는 제가 헌법학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국가 간, 직무 가치관, 아까 얘기했죠.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공직 가치관들, 그 다음에 적극 행정 사례들, 이러한 것들, 공직자로서의 자세, 가치관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도출한 훈련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론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죠. 1대1로 하는 거니까. 이론은 온라인 이론 강의가 있어요. 온라인 이론 강의. 에어클래스라는 저희 파트너사에 온라인 이론 강의를 올려놨어요. 제가. 강의 숫자가 좀 길긴 한데, 이제 제가 1차 과제를 내드릴 때 몇 강에서 몇 강까지 보시고 과제를 작성해 오세요 할 거예요. 그럼 그 과제를 작성한 걸 보고 저하고 같이 과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과제를 함께 보면서 전화로 또는
대면으로 코칭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코칭 수업이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신 걸 보면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예. 간혹 가다가 선생님 이론 강의 안 보고 저희 학원에서 했던 거를 그냥 코칭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거 따로 예전에 해드렸는데 전부 다 충격받아요. 전부 다 충격받아요. 제 장담 안 돼. 그리고는 막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제 온라인 강의 다시 수강해요. 이거 다 끝내고.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제가 장담 안 돼. 이게 제가 그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충격받고 어차피 온라인 이론 강의 다시 수강하거든요. 이건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온라인 이론 강의 올려드린 거를 무조건 보시고 그 단계별로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단계별 과제를 내드리는 강의만큼 보고 과제 작성해서 과제를 보면서 같이 코칭하는 형태예요. 무조건. 이거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별도 결제를 하셔야 되고 제가 코칭 수강 결제를 하신 분들한테는 온라인 이론 강의 한 30에서 40% 할인권을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그게 금액이 할인권이 좀 커가지고 거의 코칭 1회분 정도가 무료로 진행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금액에서 할인율이.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코칭을 1회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코칭 수업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할인권을 보내드린다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랑 전혀 별개고 온라인 이론 강의가 있는 그 에클래스사에 가서 제 할인권을 보내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강 결제를 하시는 거고 저희 회사에 수강 결제하는 거는 코칭 수강 결제예요. 코칭을 1회 할 건지 2회 할 건지 3회 할 건지 1회 45분 수업합니다. 45분. 그래서 전화로 하기도 하고 대면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코칭 수강 결제는 저희 회사에다가 이제 원하는 횟수만큼 제가 공고문에 보내드린 예시를 보면서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을 보내드린다고요. 요 이해 가시죠, 이거?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거는 제가 공고문 모음에 보면 이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관한 영상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걸 보십시오. 그걸 보시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갈 거예요. 이해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지금 제가 이게 막 몰리는데 이번에는 지금 소방직하고 국가직이 시기가 겹쳐버렸어요. 면접 시기가. 예전에는 이제 다행히 경찰직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괜찮은데 소방직하고 국가직이 면접 시기가 겹쳐버려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실 때 반드시 주의사항이 코칭 수강 결제를 하시면 만약에 3회를 했다. 3회 수강 결제를 하셨다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7일이 넘어가면 안 돼요.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그 3회 수강 결제 하신 만큼 그 일정한 간격으로 모두 다 바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예약 신청을. 그래야지만 제가 마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감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놓으면 특정 시기에 다들 몰려가지고 예약이 제대로 안 돼서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코칭 수강 결제를 하시고 나서 하루나 이틀 이내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1차 코칭, 2차 코칭, 3차 코칭 예약 날짜를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보고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신청하셔야 되고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니면 무슨 면접학원 다른 데를 또 다니는 데가 있는데 저는 저녁 7시가 좋은데 7시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황당한 질문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에서 정해놓은 시간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지 영화관에 전화 걸어가지고 나 오늘 저녁 7시에 영화 보고 싶은데 이러면 영화관에서 네 고객님 저녁 8시 타임, 5시 타임 요렇게 있습니다. 7시 타임은 없습니다. 이런데 7시 타임 나는 다른 때는 일정이 안 돼서 안 되고 7시에 무조건 영화 보고 싶으니까 그때 타임 만들어 놓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저 혼자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수백 명이에요. 맞죠? 그리고 온라인 예약 페이지는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시간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싶은 말은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있는 타임에 여러분이 일정을 맞춰야지 여러분 일정에다가 그 타임을 맞추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뭐 황당한 거죠, 그거는. 맞죠?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코칭을 한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 저의 온라인 이론 강의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한 과제를 보고 제 나름대로 그걸 분석해서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을 도출하는 훈련하는 게 코칭 수업인 건데 간혹 가다가 코칭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와요. 선생님 1분 자기소개 적은 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 적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래요.
그거를 제가 카톡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카톡으로 답을 해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카톡으로 답을 해드리는 게. 그럼 제가 전화를 해드릴까요? 예?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보고 실제 코칭 수업은 이 작성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느끼고 어떤 부분이 이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 검증형이나 후속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검증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생각을 했는지 오류를 검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똘렁 하나 답변 작성했으니까 실제 한번 보여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저거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코칭해 드려요? 맞죠?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질문들은 수업 시간 안에, 코칭 예약된 수업 시간 안에 질문해 주셔야 돼요. 예. 1분 자기소개 작성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뜰렁 보내는 건 제가 퀄리티 있게 코칭도 못 해드릴 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누구는 3회 코칭을 했는데 자기는 1회 코칭만 해놓고는 질문만 주구장창 자기 수업 시간도 아닐 때 내 답변한 거 봐주세요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가 누구는 해드리고 누구는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 혼자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수십 수백 명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해드리나요? 못 해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그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 있어서 뭐 국가직이든 경찰이든 뭐 대통령 경호실이든 면접에 있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미흡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 유료 멤버십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시기별로 매주차 매주 하나 또는 2개 정도 이제 시사 이슈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면접 준비생은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생 분들이라면 반드시 유료 멤버십 영상도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하고 별개예요. 유튜브에 있는 유료 멤버십은. 알겠죠? 그거는 시사 이슈 분석한 게 있고, 만사형통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못 다루는 실제 기출 질문을 좀 예상 질문 심화해서 다루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은 전혀 별개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심층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 안 드린 거고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문의는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으로 주시고 전화 상담 안 됩니다. 제가 일일이 해드릴 수도 없고, 제가 상담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걸 영상으로 모두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걸 보고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고 답을 해드릴 겁니다. 됐죠? 하여튼 시험이 엄청 까다롭고 힘들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심층 면접 그 프로세스 난이도만 놓고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요. 대통령 경호실이나 국정원 7급 준비생분들은 저한테 한 6개월 정도 코칭을 받거든요. 면접 대비로. 거기는 이제 면접으로 거의 당락이 좌우되니까. 근데 이제 이 국가직 9급이나 7급 준비생들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할 때마다. 좀 빨리빨리 합격하시면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시는 걸 원하고, 이제 5단계니까 코칭 횟수는 1회든 2회든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이 부족한 만큼 하시면 되는 건데, 5회 프로그램이라서 원래 권장 횟수는 3회에서 7회 사이에요. 권장 횟수는. 1회나 2회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1회만 2회만 하셔서 1, 2단계 앞부분만 하시고 도움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합격 인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지금 현재 수준이나 본인들의 현재 레벨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거는 코칭 횟수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1, 2회 정도 해보시고 필요한 만큼 감이 오시면 그만큼 추가해서 코칭을 받으셔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